안녕하세요. 건강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눈이 침침하거나 뿌옇게 보이시나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75세 박철수 어르신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안과에 갔다가 듣게 된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혈압부터 재보셔야겠어요.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고혈압이 눈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눈 건강, 아니 전체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이름은 박철수라고 하고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공원 산책도 빠지지 않고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볼 때 글씨가 좀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안경 안 쓰고도 잘 봤는데 자꾸만 눈을 찡그리게 되고 신문을 좀 더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주변 친구들도 다 돋보기 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동네 안경점에 가서 돋보기 하나 맞추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낮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눈이 너무 부셔서 제대로 못 뜰 때가 있었어요. 햇빛이 유독 따갑게 느껴지고 눈물이 계속 나고요. 처음엔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특히 밤에 운전할 때요. 마주오는 차 불빛이 예전보다 훨씬 더 번쩍번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야간 운전을 피하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걱정하더라고요. 여보, 그냥 안과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나이 들면 백내장도 올 수 있다잖아요. 맞는 말이었죠. 저도 속으로는 좀 불안하긴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병원이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꼼꼼하게 봐주시기로 소문이 난 곳이었거든요. 진료실에 들어가서 증상을 설명했죠. 선생님, 요즘 눈이 자꾸 침침하고요. 햇빛이 너무 부시고 밤에 불빛이 번져 보여요. 백내장인가요? 선생님이 웃으면서 일단 검사부터 해봐야 알 수 있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력 검사도 하고 안압도 재고 눈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검사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검사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는데요. 선생님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박철수님, 혹시 평소에 혈압 관리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의아했죠. 눈 때문에 왔는데 왜 혈압 얘기를 하시나 싶어서요. 아니요, 특별히 재본 적은 없는데요.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지금 눈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망막에 출혈 흔적이 보이고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 이런 증상은 보통 고혈압이 오래 지속됐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눈이 침침하고 부신 것도 사실은 단순히 노안 때문이 아니라 혈압이 높아서 망막에 문제가 생긴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고혈압이라니요? 저는 평생 건강검진도 제대로 안 받고 살았거든요. 별 탈 없이 지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죠.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단 오늘 여기서 한번 혈압을 재보시고요. 내과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가장 먼저 눈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눈은 혈관의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혈압계를 가져오셔서 제 팔에 둘러주시더라고요. 처음 재봤는데 숫자가 나오니까 선생님 얼굴이 더 심각해지셨어요. 160에 95네요.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정상은 120에 80 정도거든요. 오늘 병원 와서 긴장하셔서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며칠 동안 집에서도 재보시고 빨리 내과 진료 받아보세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죠. 여보, 안과에서 혈압이 높다고 하네. 내과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내도 놀라더라고요. 그동안 아무 증상 없이 잘 지냈는데 갑자기 혈압이 높다니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다음날 바로 동네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내과 선생님한테도 똑같이 설명했죠. 안과에서 눈 검사하다가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네, 그럴 수 있어요. 눈 혈관은 아주 작고 예민해서 혈압이 높아지면 바로 영향을 받거든요. 일단 오늘 혈압도 재고 피검사랑 소변검사도 해보죠. 심전도도 찍어보고요.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불안했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고혈압이라니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거 오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들이요.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들었습니다. 박철수님, 검사 결과상 고혈압이 맞습니다. 혈압이 평균 155에 92 정도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피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높게 나왔고요. 혈당도 경계선이에요. 당뇨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을 텐데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신 거죠. 선생님 말씀이 계속 이어졌어요. 다행히 심장이나 신장 쪽은 아직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거요. 그리고 눈도 계속 나빠질 수 있고요. 지금 안과에서 보신 망막출혈도 혈압 조절이 안 되면 더 심해져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니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손자들 얼굴 보는 게 제일 큰 낙인데 앞을 못 보게 된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었거든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죠. 네, 일단 혈압약을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많이 바꾸셔야 해요. 식사 조절,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약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약만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받아왔습니다. 혈압약 한 알이었어요. 이제부터 매일 아침 이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게 좀 낯설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집에 와서 아내한테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고혈압 진단받았고 눈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 관리 잘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고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여보, 이제부터 우리 제대로 관리합시다. 내가 음식도 싱겁게 해줄게요. 같이 운동도 하고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혼자였으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날부터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식사부터요. 아내가 정말 음식을 짜지 않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처음엔 맛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국도 싱겁고 반찬도 싱겁고 김치도 싱겁고요. 평생 짜게 먹던 입맛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2주 정도 지나니까 그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는 예전처럼 짜게 먹으면 너무 짜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운동도 늘렸어요. 원래 아침 산책만 하던 건데 저녁에도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랑 같이요.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걷는 것 같아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술이랑 커피였어요. 저는 원래 하루에 커피를 3잔씩 마셨거든요. 아침에 1잔, 점심 먹고 1잔, 저녁에 1잔. 그런데 선생님이 커피를 줄이라고 하셨어요. 카페인이 혈압을 올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1잔으로 줄였습니다. 술도 원래 일주일에 2~3번 정도 소주 1~2잔씩 마셨는데 그것도 완전히 끊었어요. 친구들 만나면 술 권하는데 거절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나 혈압 때문에 약 먹는다고 하니까 다들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1달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약 먹고 싱겁게 먹고 운동하고 커피 줄이고 술 안 마시고요. 1달 뒤에 병원에 다시 갔는데 혈압을 재보니까 140에 85가 나왔어요. 조금 떨어진 거죠. 선생님이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속도로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노력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몸이 반응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2달째 되니까 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눈이 좀 편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볼 때 예전보다 글씨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햇빛도 덜 부시고요. 밤에 운전할 때도 불빛이 예전만큼 번지지 않더라고요.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니까 눈도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안과에 다시 갔어요. 경과를 보기로 약속했거든요. 또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아졌어요. 망막 출혈 흔적도 많이 줄어들었고 혈관 상태도 전보다 안정되어 보입니다. 혈압 관리 잘하고 계신 거로 보이네요. 정말 기뻤습니다. 눈이 나아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어요. 중간중간 힘들 때도 많았거든요. 특히 입맛이 안 맞아서 짜증날 때도 있었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 혼자 술 안 마시는 게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눈을 생각했어요. 앞을 못 보게 되면 얼마나 답답할까? 손자들 얼굴 못 보면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을 하면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혈압 관리가 눈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요. 선생님 말씀이 혈압이 높으면 뇌, 심장, 콩팥, 모든 장기가 다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결국 혈압 하나 잘 관리하면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눈 때문에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전체 건강을 지키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은 혈압약을 먹은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혈압은 평균 130에 80 정도로 안정되어 있고요. 눈도 많이 좋아졌어요. 여전히 돋보기는 쓰지만 그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니까요. 중요한 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시력 유지하시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눈이 침침하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꼭 검사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저처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요. 눈은 정말 우리 몸의 창문이고 특히 혈관 건강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어쩌면 몸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조기에 발견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몇 년 더 모르고 지냈으면 뇌졸중이 왔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가 왔을 수도 있잖아요. 눈 덕분에 미리 알게 된 거죠. 약 먹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한 알만 먹으면 되거든요. 습관이 되면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도 같이 바꾸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저는 약 덕분에 혈압이 내려간 것도 있지만 싱겁게 먹고 운동하고 술 끄는 게
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식사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집은 이제 소금을 거의 안 써요. 대신 식초나 레몬즙을 많이 쓰고 마늘이나 생강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게 더 맛있어요.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가공식품도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해요. 라면, 햄, 소시지 이런 것들이 나트륨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운동도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저도 그냥 걷기만 해요.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편한 신발 신고 밖에 나가서 30분, 1시간 걸으면 그게 최고의 운동이에요. 걸으면서 주변 풍경도 보고 이웃들이랑 인사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스트레스 관리도 혈압에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성격이 급한 편이었거든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하고 뜻대로 안 되면 화도 잘 내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고 화내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확 올라가요. 그게 반복되면 혈관이 망가지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좀 천천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급한 일도 한 템포 늦춰서 하고 화날 일이 있어도 심호흡하고 넘기고요. 그리고 혈압은 매일 재고 있어요. 집에 혈압계를 하나 샀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5분 정도 앉아서 쉬었다가 재요. 그리고 저녁에도 한번 재고요. 수첩에 기록해뒀다가 병원 갈 때 가져가면 선생님이 추이를 보시고 약 조절하시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요. 나이 들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땐 좀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고 아파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작은 신호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되더라고요. 몸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걸 느꼈을 때 그때 바로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눈이 그 신호였던 거죠. 만약 제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쯤 더 큰 병을 앓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 말이에요. 그런 병은 한 번 오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약 먹고 생활습관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주변 친구들한테도 자꾸 얘기해요. 너도 눈 이상하면 꼭 병원 가봐라. 혈압도 자주 재봐라. 그러면 다들 아이고 별일 아닐 텐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러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을 얘기해주면 고개를 끄덕여요. 눈 증상 하나가 이렇게 큰 병을 발견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정기검진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평생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도 귀찮다고 안 받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년에 한 번 검진만 제대로 받아도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검진 꼬박꼬박 받기로 했어요. 아내도 저보고 많이 배웠다고 해요. 같이 싱겁게 먹고 같이 운동하다 보니까 아내 건강도 좋아졌어요. 몸무게도 조금 줄었고 무릎도 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건강 관리하니까 서로 힘이 되고 효과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자들이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 요즘 얼굴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더 젊어 보이는데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건강해지니까 손자들이랑 더 많이 놀아줄 수 있고 공원에서 같이 축구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행복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안과에 간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만약 그냥 넘어갔으면 지금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눈 하나 때문에 제 전체 건강을 돌아보게 됐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눈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더 그래요. 눈이 자꾸 침침하거나 시야가 뿌옇거나 햇빛이 유독 부시거나 불빛이 번져 보이거나 눈앞에 검은 점이 떠다니거나 갑자기 시력이 떨어졌다거나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눈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혈압이 높으면 눈에 합병증이 올 확률이 높아요. 망막출혈, 망막부종, 시신경 손상 같은 거요. 이런 건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갑자기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검사받고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내과에 가서 혈압 체크하고 약도 받아와요. 처음엔 병원 다니는 게 귀찮고 번거로웠는데 지금은 그냥 일상이 됐어요.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루틴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고혈압 진단받고 정말 막막했거든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도 다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익숙해지고 몸도 좋아지고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75 나이에 시작했는데 이만큼 달라졌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의지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가족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저도 아내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매일 식사 준비해주고, 같이 운동해주고, 힘들 때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도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들은 분명히 도와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어요. 눈이 안 보이면, 몸을 못 움직이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용없고 아무리 좋은 집도 소용없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해요. 아침에 눈 떠서 신문 볼 수 있고, 밖에 나가서 햇빛 쬐을 수 있고, 손자들 얼굴 볼 수 있고, 아내랑 손잡고 산책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다 건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 소중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은 정말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창문이에요.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검사 받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관리 시작하세요. 저처럼 눈 증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5세의 눈 증상 하나로 고혈압을 발견하시고 6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으신 이야기,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나요? 눈은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눈이 침침하거나 시야가 흐리거나 햇빛이 유독 부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검사 받아보세요. 박철수 어르신처럼 그 작은 신호가 큰 병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눈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혈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